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대학이란 무엇이냐? 북과 칼. 5.16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일본 정치 해설자가 방송을 통하여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군인들이 그렇듯 개혁을 일으킨 것은 아마 학생들이 남북 협상을 주장하고 나온 것에 대하여 분개한 것이 그 동기가 아닌가. 그러면 이 사건은 학생 대 군인의 싸움으로 전개되는 것 아닐까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다. 전적으로 그의 해석을 바로 들어맞았다 시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뜨끔 찔리는 것이 있으면서 저놈들 어째 불길한 말을 할까 하는 소리가 내 입에서 나왔다. 그 이후 오늘까지 그 소리를 잊지 못하는데 어쩌면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학생과 군인의 충돌. 말만 해도 끔찍한 소리다. 학생은 무엇이요, 군인은 무엇인데? 나는 위에서 학생을 가지 끝에 꽂히라 했지만 학생을 만일 꽂히란다면 군인은 뭘까? 군인은 버티고 서는 그 나무줄기를 둘러싸는 굳은 껍질이다. 우툴두툴 곱지 못하지만 대접을 못 받아서 곱지 못한 것이 아니라 비바람과 싸우며 버러지 짐승과 보이지 않는 병균과 싸우자니 그런 것이다. 위와 아래가 너무 다르고 곱고 미움이 너무도 다르지만 그 미움이 아니면 그 고움이 어디서 오며 그 고움을 위한 것이 아니람 무엇하자고 그 아픔일까? 어젯밤 껍질에 있던 진액, 오늘 아침 꽃에 가면 그 고움이요. 봄에 꽃이 받던 영광, 겨울에 눈 오면 껍질에 가 있지 않나? 하나 아닌가? 하나인데 어째 서로 원수나 되는 양 미워하나? 지금부터 60년 전 나라가 망하려 할 때, 그리하여 기울어지는 집을 이제라도 버티어보자 악을 쓸 때, 삼천리 방방곡곡에 연설회가 유행했다. 늙은이 젊은이가 모여 눈물과 입거품으로 불이 나게 논쟁을 하는데 거기 흔히 나오는 제목이 필검이 쟁공이란 것이 있었다. 어찌 보면 소학생들이나 할 유치한 토론인 듯도 하지만 그 토론이 아주 유행했다. 그런데 오늘 세상 형편을 보면 어쩌면 그 시대가 되돌아온 듯하다. 그때는 입으로 싸웠던 것을 지금은 실지 몸으로 싸울 뿐이다. 역사는 되풀이한다는 말이 있지만 정말 되풀이인가? 그럴 리는 없다. 역사는 절대 진보의 행진이다. 나아가도 나아가는 거요, 물러가도 나아가는 길이다. 이겨도 이기고 져도 이기는 싸움이다. 그 행진에 되풀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되풀이 같은 것을 어쩌나? 그렇다. 되풀이로 나아가는 것이다. 물에 소용돌이란 것이 있다. 뱅뱅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급히 내려갈 때에 소용돌이가 치는 것이다. 좁은 목을 뚫고 나가려면 그러는 수밖에 없다. 문과 무 싸우는 일. 고려에도 이조에도 있었고 붓이 더 힘있느냐 칼이 더 힘있느냐 하는 싸움 6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또 있다. 그것은 역사가 물러갔어도 멈추어서도 아니다. 이 급한 고비를 어서 빠져나가려 하기 때문이다. 붓과 칼의 싸움은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요 우연이 된 것도 아니다. 본래 있는 싸움이다. 밤낮치는 소용돌이인데 그곳으로 역사는 나아간다. 사람은 행동하는 존재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생각하는 존재다. 학생과 군인의 싸움은 지와 능의 대립이다.
둘이 다 없을 수는 없으나 지는 능을 둘러싸야 한다. 사상 없이 행동이 있을 수 없으나 사상은 행동보다는 넓다. 행동의 세계는 현실에 국한되나 사상의 세계는 이상에까지 미친다. 그러므로 행동의 통일을 늘 깨뜨리고 그 깨진 것을 도로 통일하려 행동함으로 진보는 있다. 대학은 이상을 대표하고 군대는 현실을 대표한다. 현실 없는 이상도 소용없고 이상 없는 현실도 무의미한 것이지만 둘은 수레의 두 바퀴 같은 것이지만 그래도 현실은 어떤 때는 자기 부정을 하면서도 이상을 살려야 한다. 참 농사꾼은 흉년을 당하면 굶어 죽으면서도 씨앗을 남겨 베개로 삼고 누워 미래를 꿈꾸며 죽는다. 이상은 영원한 불멸체이지만 현실은 그 이상을 지키다가 죽어서 끊임없는 갱신을 해야만 불사체에 이를 수가 있다. 싸움에서는 죽음을 영광으로 삼고 진리에서는 죽지 않음을 영광으로 삼는다. 그 둘이 서로 다르나 구경은 하나다. 다만 나타나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것은 순결하고 높아야 한다.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을 만일 현실에서 완전히 떠나 제 스스로의 지경에 도취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 말은 마땅히 물리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대학에는 확실히 상아탑적인 점이 있다. 그것은 순결해야 하고 높아야 하고 정교해야 한다. 그것은 순전히 진리 탐구의 동산이어야 한다. 속된 명리의 티끌이 들어가서는 못 쓴다. 그것은 이상의 보금자리여야 한다. 비전이 거기 늘 살아있어야 한다. 현실주의의 넝쿨이 그것을 덮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전문적이어야 한다. 거칠어서는 못 쓴다. 웬만을 목표로 하는 이용주의가 섞여서는 못 쓴다. 그러기 위하여 거기는 절대 자유의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처녀의 방은 아버지 어머니도 들여다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빅토르 위고의 말같이 학원 안은 아무도 간섭을 해서는 아니 된다. 미래의 꿈을 그리고 있는 겨울 꽃망울 속에는 태양도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할 말이 있거든 간접으로 따뜻한 사자를 시켜서 하고 그 자신의 얼굴은 그 망울이 스스로 기뻐서 벌리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참아야 할 것이다. 선의 급히는 금물이요 사랑도 독촉을 해서는 망가져 버린다. 군인의 학원 난입은 참 잘못이다. 물론 학생에게 잘못 없다는 말 아니요 군인에게 잘한 것 도무지 없다는 말 아니다. 군인을 나무라서도 학생을 편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전체를 위하고 도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대학. 그것은 민족의 딸의 골방이요 문화의 꽃의 겨울망울 아닌가. 다 깎아먹어도 어린 새순만은 남겨야 한다. 나란 일이 어려우면 하래 할 일이 많다. 노래도 한때 못해도 좋고 춤도 한때 그쳐도 좋다. 부득이하면 이웃과의 교통조차 피해도 좋다. 그러나 지성만은 짓밟아서는 아니 된다. 왜 그런가? 어느 때도 잠자서 아니 되는 것은 주체성인데 민족적으로 제정신을 차리는 것인데 그 주체성은 지성의 부지런한 활동 아니고는 깨워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지성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는 업신여김을 당하고는 나라의 장래가 있을 수 없다. 학생과 군인이 충돌이 됐다는 것은 지능의 분열이다. 지성이 실력에 눌려버리면 키 잃은 배 같아서 추진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미쳐 돌아갈 것이요. 나중에는 파선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지와 그 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으로 할까? 덕에 의해서만 될 것이다. 덕이 무엇인가? 전체를 내 속에 체험하는 일이다. 우주를 내 속에 품을 때 모든 행동은 저절로 조화될 것이다. 이것이 공자가 지,
인, 용, 셋을 천하지 달덕이라 하면서도 인을 그 근본으로 삼은 까닭이다. 학생, 군인의 대립은 우리 국민 성격의 약함을 말하는 것이다. 건전한 도덕 정신을 가지는 국민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의미에서 이것은 큰일이다. 한일 문제라는 특수한 문제를 토론하다가 나라의 존망에까지 관계되는 여기까지 이른 것은 우리 국민적 자아의 자기 분열을 의미하는 일이다. 어서 속히 전체적인 화해의 기분에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에 이르고야 말 것이다. 이 의미에서 우리는 권선징악이라는 아주 엷은 철학에 서서 버릇을 가르친다는 정책을 반대한다. 상아탑을 가지고 말하는 발디디개를 삼아서야 어찌 되겠나.